네, 오늘 주목해봐야 될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 오늘의 이슈부터 공개를 해드립니다. 2019년 증시 전망은 2018년 코스피는 2600선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에 2000선도 내주는 등 전강 후약에 아주 어려운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또 박스피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사의 예상 범위를 보니까 최저 하단은 1850, 상단은 2550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저하고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 통화 정책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지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이영곤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폐장일입니다. 이제 내년 증시에 대해서 미리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증시를 금융투자에서 어떻게 보는지 또 주목해야 될 변수도 있다면 살펴주시죠. 일단 내년 시장 흐름은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 주목할 만한 변수는 대외적인 변수, 미국과 중국 그리고 주변 환경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미국을 놓고 보면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준금리 인상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속도는 상당히 더 완만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준금리 속도 자체가 완만해진다는 것은 결국 국내 주식시장, 신흥국 증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좋지 못해서 금리를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이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일 수는 있는데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은 지표 자체가 너무 좋게 나오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너무 나빠서도 안 되기 때문에 경기 지표는 경기 상황은 시장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정도, 시장을 달랠 수 있는 정도의 지표가 미국에서 좀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둔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크게 우려를 할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중국이 그동안 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여줬는데 역시 무역 분쟁에 대해서 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도 하겠고요. 그동안 좀 정부에서 긴축적인 정책을 좀 이어왔었던 점이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부분들도 좀 완화가 될 수가 있고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도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로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외 환경은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주변 변수를 계속 체크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여전히 G2가 문제군요. 하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이 내년은 올해보다는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시각입니다. 자, 그럼 수급도 점검해봐죠. 10월달 급락장을 연출했었던 이 외국인 투자가들 과연 이제 내년에는 돌아올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내년의 수급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내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공격적인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이벤트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은 MSCI 신흥국 지수의 중국 A주 편입 가능성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편입이 됐고 비중을 이제 확대하는 부분들이 내년 이제 상반기 한 2월 중에 편입 결정에 다시 한번 확대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중국 A주의 그 편입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은 한국 비중이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매도로 조금 이어지는 어떤 기계적인 매도의 가능성이 일단은 있습니다. 최근에 인덱스 펀드 부분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급에 좀 부담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요인은 국내 경제에 대한 이런 우려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내 경제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매력 자체가 예전보다 조금 약화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IT 기업들 중심으로 외국인들 매도를 조금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수급을 크게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우려감들, 최근 IT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나 신흥국 증시에 대한 우려감들은 이미 수급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완만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 그러면은 신흥국 증시로 일부 자금이 또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지만 너무 좀 비관적이거나 우려를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올해보다는 나은 상황을 뭐 수급적으로나 지수 전체적인 전망으로나 대변수 측면에서나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내년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또 주목하고 계시는 그 섹터가 있다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시장 흐름 자체가 어떤 추세를 나타내는 상승장이거나 하락장이라기보다는 이제 박스권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박스권에서 어떻게 트레이딩으로 잘 대응을 하느냐,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으로 접근하느냐가 내년에 성과를 결정짓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지수 흐름은 N자형 패턴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부분들과 같이 맞물려서 신흥국에 대한 투자 심리는 조금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종과 종목별로 놓고 보면은 이전과 같은 어떤 뚜렷한 어떤 주도주가 등장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이제 올해 초에 제약 바이오주를 비롯한 일부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는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가치주, 그러니까 성장과 가치의 어떤 매력을 같이 겸비하고 있는 종목군들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초 효과를 맞이해서 사실 내년에 좀 기대가 되는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5G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부분들이 연초보다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1월 달에는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1년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코스피는 박스피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래도 캘린더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시각이시네요.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근 팀장과 함께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국내 증권사들의 시각, 그리고 또 올 한 해도 또 미루어서 같이 내년 전망과 더불어서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자, 허위원님, 올해는 정말 그야말로 좀 식상한 단어지만 다사다난했던 정말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증권시장에서 정말 꿈의 3천 시대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2천선마저 내주는 굴욕까지 좀 당했던 그런 증시였는데요. 자,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인 특징주들 2018년 전체적인 총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 IBK 투자증권에서 만들어 놓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1년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1월에도 미국 연방정부 폐쇄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연준 의장이 이제 파월로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1, 2월 달에 약간 이제 금리 인상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좀 안 좋았었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1월에 2607선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한 이후에 이렇게 좀 급락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연준 파월 의장 매파적 발언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부과 발언, 철강하고 알루미늄 쪽, 그 얘기가 이제 초봄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북 특사당 파견, 그다음에 중국이 대미 보복 관세 계획을 발표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1차 방북건, 그리고 이란의 핵 협정 파기 우려, 그다음에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판문점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2차 방북이 5월에 있었고요. 6월 12일 날 역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상황도 있었고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업종 회계감리 이슈도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부과, 이게 이제 7월 달부터 실제로 시행이 되면서 9월까지 9월 2천억 달러까지 더 커지게 되는 규모도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연준 금리 인상 이슈 나오면서 또 한 차례 10월 달에 장이 아래쪽으로 좀 많이 출렁였었고요. 좀 밀렸었고요. 여기에 그 전에 추석 즈음으로 해서 남북 3차 정상회담이 열렸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로존, 특히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또 GDP, 대정적자 대비로 GDP 관련된 부분들 또 영향을 좀 약간 줬었고요. 그리고 이 연말 정도 오면서는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권이라든지 또 여전히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우려들 반영되면서 시황이 좀 계속 움직였고,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글쎄 시황에는 그냥 좀 중립 정도로 영향을 현재 주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가서 싱가포르에서 밤에 이제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야행 나갔던 부분이라든지 가을에 우리 대통령이 백두산 가서 나란히 사진 찍었던 그런 부분들도 뭐 시황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BTS가 올해 뭐 대박을 친 것 말 그대로, 그리고 통상 이슈 가지고 하반기 내내 장세가 좀 억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좀 기억에 남고요. 종목별로 보면 셀트리온 3인방이 연초에 폭등했던 거 기억에 남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동성제약하고 네이처셀이 아주 폭등했다가 또 아주 급락폭이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부산산업, 한일현대시멘트 같은 경협주가 봄과 여름 시즌에 아주 폭등이 나왔었던 부분들, 그리고 선거철도 아닌데 뭐 연말 들어서 정치 테마주, 어제도 보혜양조가 뭐 한 20% 넘게 올랐었죠. 정치 테마주가 아주 뭐 폭등 양상을 보였던 거, 그리고 수소차 이야기 나오면서 수소차 테마주가 또 폭등이 역시 진행됐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은 또 이제 금융위 쪽에서 뭐 최종구 위원장이 이거 거래 재개에 있어서는 뭐 불법적인 소지가 없었다라고 말했는데 반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실갱이했던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렇다 할 시세 없이 1년 내내 좀 하락했던 거, 이런 부분들이 특징적이겠고요. 종목별로 보시면 올해 거래소에서 부산산업이 한 4,500% 올랐고요. 그다음에 뭐 필룩스, 그다음에 한창대지, 뭐 한일현대시멘트, 보혜양조, 진양화학, 남선알미늄, 신세계인터내셔널, 대우조선해양 급등주고요. 그리고 네페스 신소재도 한 400% 정도 좋았었고요. 데아티아이라든지 뭐 매직마이크로, 그다음에 ST큐브, 뭐 푸른기술, 아난티, 포스코엠텍, 뭐 그다음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S모 이런 쪽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급락했던 주식들 보시면 뭐 한샘 아주 안 좋았었고요. 코리아 서키트, 뭐 인터플렉스, 옴니텔, 뭐 지스마트 글로벌, 영우 DSP 이런 쪽들이 밀려나는데, 업종으로 보면 자율주행, 반도체 패키징, 경협 테마, 바이오가 좀 좋았었던 상황이고요. 조선주 중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아주 뭐 강한 시세가 오늘 올해 좀 전개됐던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1년이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뭐 지수로 보거나 뭐 종목으로 보거나 정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던 네네. 한 해였는데, 네. 그러면 이제 내년은 좀 달라질 수 있을지, 2019년 글로벌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증권사에서는 네. 전망을 하고 있나요? 네, 전체로 보면 삼성증권이 좀 신중한 전략을 보수적으로 주고 있고요. IBK 쪽에서도 한 1800선까지도 봅니다. 그리고 하지만 대체로는 작년 저점이, 그러니까 올해 저점이 깨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증권자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고점은 한 2300~400선 정도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먼저 IBK 시각은 1840에서 2260입니다. 연간 EPS 성장률이 5% 정도에서 횡보한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타겟퍼는 프라이싱을 할 때 9.2배 정도만 줬습니다. 그래서 1840과 2260이 나왔고요. 교보증권은 평균적으로 2300선 이상은 나올 것 같고요. 밴드는 2050에서 2550을 예상을 했습니다. 교보는 바닥 쳤다라고 보는 시각인 것 같은데,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극단적인 저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뭐 일드 갭이 8.23%로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주식하기 아주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증권은 1900선 초반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겁니다. 이익 전망이 빠르게 좀 하향 조정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수출도 좀 부진하고요. 그래서 좋지 않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정시마다 뭐 주식 비중을 좀 분할해서 늘려가는 뭐 적립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망할 것으로 봤고요. 전체적으로는 글로벌하게 좀 약세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삼성은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신증권은 상반기는 2300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익 전망에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1930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보시면 이익 전망치 변화율이 특히 4분기에, 내년 4분기 실적 시즌에서 영업이익 변화율 추정치로 보면 한 7% 정도 어떤 그 모멘텀 둔화가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좀 떨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주가가 먼저 이런 부분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좀 더 빨리 저점이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하반기는 그래서 1930선 정도를 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분기별로,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분석한 유일한 증권사인데, 상반기가 대신증권에서 좀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흥국증권에서는
지금 1980에서 25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나온 것으로 보는 것 같고요. 내년도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이머징하고 선진족 이 탈동조화가 마무리되는 국면이고, 특히 미국 대비로 이머징 마켓이 아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회복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한국 시장이 가장 저평가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한국 시장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할 것으로 봤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삼성증권에서도 우려했다시피 이익 개선세는 둔화가 될 것인데, 가격이 먼저 우리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밸류 매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전망하는 그 근거들을 또 주요 이벤트를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주목해봐야 될 그런 이벤트들, 뭐 일정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영향까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벌써 이제 ICT랑 바이오가 어제 오늘 좀 많이 움직이는데요. 그게 이제 내년 초에 몰려있는 이벤트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KTB에서 제공하는 연간 매크로 이벤트를 보시면 1월에는 뭐 우리 금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1, 2월 중에 2차 북미 회담이 있을까 하는 이제 기대감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는 다보스 포럼이 있고요. 2월 말이 되면 그 90일짜리 대중 추가 관세 유예가 종료가 되죠.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2월 말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미중 간의 그 통상 이슈는 계속 좀 잠복돼 있을 것 같고요. 3월에는 FOMC 첫으로 이제 기자 간담회 하는 FOMC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양회 전인대와 정협이 중국 개최가 될 거고요. 5월 중에 MSCI 중국 A주 비중 확대랑 사우디 편입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6월에 유로존 22 있고 FOMC 역시 준비되어 있고, 코스피 200 정기 변경도 6월 달에 나옵니다. 그리고 8월이 되면 역시 MSCI 이머징 마켓 내 중국 A주 사우디 편입 이슈가 있고요. 9월에 FOMC 있고, 역시 12월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MSCI 이 지수 변경 관련해서는 지금 추정 자금을 1조 8천억 달러라고 했을 때 한국 비중이 0.8% 줄면 패시브에서 16조 원 정도 자금이 유출될 것으로 보는데, 다만 액티브에서 자금이 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외국인 매매가 16조가 빠져나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이런 부분은 좀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 이벤트에서는 역시나 2월 말에 있을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 유예기간 종료 이 건이 좀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재료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별로도 스케줄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그러니까 가전이나 IT를 포함해서 보시면 1월 달에 CES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폴더블 폰도 나올 것 같기도 한데, 2월 MWC까지 확장해서 보면 1, 2월 달은 IoT, 5G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폴더블, 이게 이제 주재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자동차 쪽에서는 1월 달에 중국에서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도 NEV 크레딧이 시작이 되게 되고요. 미 상무부가 1분기 내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서 자동차 관세를 실제로 더 강화하게 될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슈들도 좀 확인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유화학 쪽에서는 오펙 플러스 러시아 쪽 비오펙 포함해서 120만 배럴 감산 이행 1월부터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부분이 유가에 미칠 영향력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은 1월 달에 JP모건, 그다음에 3월에 엔도 세계 내분비 학회 있고요. 미국 아마케라든지 한국 바이오 컨퍼런스도 1분기 중으로 이렇게 쭉 해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IT랑 제약바이오 일정들이 좀 시황에는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벌써부터 움직이고, 5G가 그래서 뭐 어제 오늘 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략 측면에서 봐야 될 텐데, 이제 증권가에서는 추천 종목들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특징을 네.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종목들인가요? 예, 먼저 IBK에서는 결론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체로 보니까 조선주 얘기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대북주 얘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고배당주, 요 세 섹터가 좀 겹쳐지고 있는데, 먼저 IBK는 IT 하드웨어랑 통신 서비스, 미디어 교육, 그리고 배당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익 기준으로 가장 유망해 보이는 섹터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IT 하드웨어, 통신 서비스, 미디어 교육 이런 쪽들인데요. 특히 삼성전기 MLCC 수요가 증가돼서 이익 모멘텀이 좋을 거다라는 부분도 계속 좀 주목하자고 합니다. 주가는 최근에 좀 안 좋았었는데요. 관심 있게 삼성전기를 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보증권에서는 산업재랑 통신 서비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은
조선주하고 대북 테마주, 또 경기 방어주, 배당주 주목하자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베스트에서는 현대차 증권에서는 철강, 조선, 기계 등 중국 경기 부양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에 주목을 해보자고 하고요. 이베스트는 종목을 딱 특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배당 정책에 따른 밸류에이션이 증분이 있을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정책 테마주들을 보고 있는데, 종목을 보시면 SK네트워크스랑 카페24, 그리고 이마트, 롯데쇼핑, 네이버, 그다음에 아프리카TV, 만도, 만도는 올해 거의 반토막이었었죠. 그리고 삼성 SDI, 한원시스템, 포스코 캠텍,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들 흐름을 좀 주의 있게 보자고 말하고 있고요. 흥국증권에서는 중국 내수주하고 남북 경협주, 그다음에 IT랑 금융, 에너지 섹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투에서는 컨셉 자체를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컨셉은 좀 바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랑 펄어비스, 그다음에 올해도 뭐 많이 좋았었던 휠라코리아, 그다음에 통신장비군인 RFHIC, 그다음에 JYP, 아프리카TV 주목하자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SK증권에서는 이제 스몰캡 쪽 리포트를 제가 갖고 와봤는데, 데이터 트래픽과 인공지능, 그다음에 위성산업, 하이퍼루프 이런 부분들이 컨셉으로 해서 종목은 더존비존이라든지 나이스 평가정보, 그다음에 툴젠, 그다음에 푸른기술, 한국항공우주, 데아TI 이런 쪽들 좀 점검을 해보자고 하고 있고요. 잠깐 좀 시간이 돼서 그 뉴욕에서 미국 시황에서 그쪽 투자 대가들이 추천했던 종목들을 잠깐 좀 연결 해드릴게요. 어제 저희가 MVP 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쪽에서 지금 선호하는 쪽들, 내년에 투자의 대가들이 미국장에서 관심 있게 보자고 했던 팔선이 있는데요. 엑소모빌입니다. 올해 유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엑소모빌 같은 종목군들이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라든지 랩리서치도 보자고 하고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컨셉에 기반해서 골판지 업체인 웨스트락이라는 업체들, 웨스트락이 골판지 쪽인데요, 포장재 쪽인데 웨스트락도 보자고 하시고, 그리고 배당 관련해서는 JP모건 체이스, 에브비, 담배하는 필립모리스의 알트리아 같은 종목군들 보자고 하는데, 정리를 해보면 골판지 쪽하고요, 그다음에 고배당주하고 조선, 유가 반등 수혜주 이런 쪽들에 대해서 한국화는 좀 접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미국 시장에서는 투자의 대가들이 이런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점검했던 것 중에 겹쳐지는 부분들은 조선하고 배당 쪽하고 전자상거래 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쪽 그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생태계 쪽을 본다 그러면 큰 틀에서는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집합이 되고 있는 쪽들로 좀 투자를 좀 집중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배당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성장주들 눈여겨서 보자라는 이야기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더 이슈 살펴봤습니다. 마켓통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에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